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신의 한 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문가, AI 전문가 각각 엄선된 종목으로 현재 수익률 대결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대결을 나눠주실 박철순 매니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보면 AI 전문가와 우리 매니저님 투자 포인트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네. 굳이 나눠보자면 좀 단기 수익이냐 안전지대 싸움이냐인데 오늘 시장 보면 어떤 전략이 조금 더 맞다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게 종목이 굉장히 많이 스타일이 좀 다르다 보니까 네. 어떤 시기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AI 전문가 같은 경우는 좀 단기 성향에 강한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나오고 실제로 수익도 많이 지금 나온 상태인데 변동성이 좀 있는 장에서는 사실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훨씬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테마성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쉬어가는 흐름들이 네. 좀 나왔었잖아요. 일부 테마주들 말고는. 하지만 추천드렸던 뭐 관세 회피 종목들이었던 농심이라든지 아니면 원택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오늘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보였던 것처럼 단기적인 성향에서는 좀 AI 전문가의 종목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변동성에 무관한 종목들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제 종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양쪽의 투자 포인트 너무나도 좋지만 오늘 시장을 보면 나의 전략에 옳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의 분위기를 살짝 체크해 봐야 될 텐데요. 그동안 올랐던 테마주들이 좀 밀리고요. 방산, 화장품 그리고 음식료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방어해 줄 수 있는 종목들 오르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 좀 대기 심리도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이 어떨까 살짝 불안하기도 해요. 내일 네.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오늘 시장이 아쉽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등이 좀 잘 나오고 있다가 오늘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많이들 오늘 뉴스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엔비디아의 H20을 이제 중국 쪽으로 수출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투심이 좀 악화가 됐고요. 그래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밀리다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역시나 하락 마감을 했었고요. 정치 테마주가 최근에 코스닥을 굉장히 많이 강하게 끌어올렸었는데 많이 오르는 만큼 지금 좀 가격적으로는 좀 부담이 되는 구간 그리고 차익 매물에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정치 테마주 안에서도 수단부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오늘이 그랬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정치 테마주가 밀리고 새로운 정치 테마주로 이제 수급이 좀 이동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정치 테마주는 새로운 아직은 바닥권에서 그 후에 나올 만한 기대가 될 만한 어떤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갈아타는 전략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너무 계속 끌고 가야겠다. 욕심을 가지고 갖고 오는 것보다는 빠르게 조금 테마주들은 교체 매매를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경제지표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 계속해서 관망을 해야 한다 이야기 주셨고요. 또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 안에서 순환매 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눈길을 졸려보는 전략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일장에 대한 투자 전략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는데요. 현재 AI 전문가와 함께 수익률 대결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현황 보여주고 있을지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먼저 박철순 매니저님의 수익률 25.75%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수익률 143.93% 조금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포트 탑3는 어떤 모습일까요? AI의 포트부터 탑3 챙겨보도록 할게요. 네, 역시 정책주들이 많이 담겨있네요. AI 솔트룩스는 91.31% 지금 금빛으로 반짝거리고 있고요. 우진엔텍 33%, 유니온 머티리얼 11.9%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항하고 있는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의 탑3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택 요즘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화장품 안에서 14% 넘는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맥스와 농심 각각 6%, 4%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추세 좀 좋게 바뀐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매니저님 리뷰가 좀 필요한데요. 네. 먼저 농심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농심은 또 농심라면 무려 3개월 만에 1000만 봉이 팔렸다라고 하는데 네. 오늘 굉장히 흐름 좋았잖아요. 네, 일단 오늘 좀 저가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가 네. 오늘 4.8% 정도 상승해서 이제 마감이 됐고 이제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초입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농심라면이 뭐 1000만 봉지가 팔렸다라고 해서 이슈가 되긴 했지만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농심이란 브랜드의 어떤 가치는 사실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하면서 캐파가 확장이 되고 외형이 성장하고 그 안에서 수익이 점점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지금 더 높게 볼 수 있는 건데 실제로 농심 같은 경우는 계속 추천을 드렸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세 충격에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지금 음식료 내에서도 가장 강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다라고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네. 실제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농심의 제품의 대부분은 미국 공장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관세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반면에 사실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가 지금 기대감은 계속 높지만 고가권에 있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에 비하면 사실 같은 어떻게 보면 라면 양대산맥인데 네. 이 종목은 사실 밸류에이션상 상당히 저평가 매력이 더 부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삼양식품에서 나온 차익 매물이 다른 어떤 순환매로 이제 투자할 만한 종목을 찾았을 때는 농심이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권이라면 저라면 농심이 조금 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순간에도 접근이 좀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농심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짚어주셨습니다. 최근에는 가격 인상이나 신제품 출시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많은데 그럼 이 부분에서 좀 신제품 출시나 다양한 이슈 실적으로는 언제쯤 좀 찍힐까요? 일단은 지금 농심 같은 경우가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했는데 이게 현재적으로는 4월 지금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 체감을 할 수 있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시기는 2분기 실적 발표 때는 확실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분기 실적에 사실상 조금 만약에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로 다음 분기 때 실적이 엄청나게 레벨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게 항상 미래의 실적을 땡겨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조금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분기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오늘 조금 4% 정도 올랐어도 부담 없는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긍정적인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짚어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원택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3월에 이 미용 의료 수출 지표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원택 같은 경우가 일단은 관세 무풍지대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회사가 이제 미용 의료기기를 만들고 있는데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 수출하면 사실 그럼 관세 타격을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쪽에서 판권을 가지고 실제 유통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 회사가 관세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관세 부담이 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실적 시즌인데 3월 수출 지표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3월 수출 지표를 봤더니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수출 지표도 잘 나오고 있고 가장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관세 무풍지대에 속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원택은 지금 사실 지난 고점을 좀 돌파하고 나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11,000원까지는 꾸준히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만큼 저평가 종목이고 지금 현재 매크로 이슈의 자유로운 섹터였기 때문에 회사였기 때문에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잡아드렸던 거거든요. 아직도 지금 11,000원까지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도 가능한 종목이니까요. 지금도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택 목표 주가 11,000원까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재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들 리뷰를 남겨봤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대결은 이어지죠. 과연 AI 전문가는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AI 전문가의 한 수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전문가인 제가 뽑은 신의 한 수 섹터는 양자암호입니다. 최근 양자암호 섹터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갈등 심화와 함께 보안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양자암호 기술이 미래 보안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국내 양자암호 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KT, SK텔레콤 등 주요 통신사들이 양자암호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적극 나서면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오는데요. 또한 정부는 2035년까지 양자 기술을 선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AI 전문가가 주목한 섹터 바로 양자암호입니다. 통신사들도 최근에 좋은 이슈들 내고 있고요. 정부의 지원도 있는데 내일 또 일정이 있습니다. SK텔레콤 대표 그리고 미국 아이온큐 회장이 서울에서 만남을 가져요. 이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 잘 꼽았다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주요 일정들이 있죠. SK텔레콤과 사실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된 회사로 분류가 되고 있고 네. 아이온큐는 미국 양자 컴퓨터 관련된 회사 중에 가장 탑픽으로 뽑히는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지난번 2월 달이었나요? 그때 SK텔레콤이랑 이 아이온큐가 이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해나갈지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일 이제 회담을 통해서 아마 이제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양자 컴퓨터 종목들이 오늘도 사실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네. 대부분 다 지금 양자 컴퓨터 대표 종목들이 쉬어가는 흐름들이었거든요. 근데 내일부터 한번 이런 일정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순환매가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시장이라면 지금 순간이라면 양자 컴퓨터도 한번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도 이제 사실 과거 처음에 이게 양자 컴퓨터에서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사실 가시화가 언제 될지 잘 몰랐던 그런 아쉬운 그런 섹터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시기가 계속적으로 당겨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상용화될 날들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이 종목들도 보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 종목들을 계속 봐야 됩니다. 뭐 우리네, 솔리드, ITCK, 뭐 엑스게이트 등등등 대표 종목들도 계속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보안 관련주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도 양자 컴퓨터 관련된 양자암호 관련된 보안주로 묶여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통 보안주들도 같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안랩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도 사실 보면 좋습니다. 근데 안랩은 사실 정치 테마주로 지금 너무나도 묶여있기 때문에 보안주의 어떤 매력으로 지금 넣기에는 약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제외를 하시고 전통 보안주를 같이 한번 묶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또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양자암호 충분히 매력 있다라고 이야기를 짚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도 꼼꼼히 짚어보자면 전통적인 보안주들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AI 전문가는 양자암호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은 어떤 섹터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신의 한 수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랜만에 가지고 왔습니다. 엔터주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사실 뭐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함께 묶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한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실제로 지금 이제 경주에서 이제 앞으로 이 진행이 될 에이펙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올 확률들이 높다라는 뉴스는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비자 면제라든지 이런 우호적인 관계들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되면 당연히 중국과 거래를 많이 했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 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로 지금 중국과 미국이 너무 싸우고 있다 보니까 중국 영화 쪽에서는 미국의 한류 영화를 이제 안 받기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안 받는 것보다는 관세를 엄청나게 지금 부과를 해서 그렇다면 또 우리나라 미디어 컨텐츠 쪽이 상대적으로 반사익을 또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한한령이 아니라 한활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류를 이제 배제하겠다. 뭐 네. 이런 용어까지 나올 정도로 그만큼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중간에서 우리가 오히려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사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엔터, 미디어 이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기획사 이제 엔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BTS라든지 블랙핑크의 어떤 컴백에 대한 이슈들도 계속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 한 해 전체 이제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한 단계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올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지금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도 아니고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 눌림목에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엔터 종목도 지금 관세 무풍지대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적분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환을 수혜주기도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환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원화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건데 지금 유로라든지 아니면은 엔화라든지 그리고 달러라든지 아니면 동남아 화폐까지도 지금 대부분 다 우리나라 이제 원화 가치와 비교했을 때 다 연고점에 있어요. 그만큼 지금 원화 약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해외 쪽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엔터 쪽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상당히 부담이 많이 덜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고환율 시대 때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또 엔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매크로적인 어떤 충격보다는 매크로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엔터와 미디어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철순 매니저님의 내일장 공략 섹터 바로 엔터입니다. 그런데 요즘 엔터를 보면 오늘도 노머스만 한 4%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면 좀 기획사보다는 엔터 플랫폼이나 이런 엔터 테크 쪽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같이 가야 되는 건지 네. 엔터사와의 구분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어느 쪽을 더 봐야 되나요? 네, 일단은 플랫폼 쪽 같은 경우는 뭐 디어이라든지 노머스라든지 이런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기획사와 거래를 하느냐, 계약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네. IP를 얼마나 땡겨오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기획사 같은 경우는 어떤 공연이라든지 일정들을 계속적으로 체크하면서 공연이 만약에 있으면 사실
매출이 바로 눈앞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음반 수치라든지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우상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플랫폼과 기획사가 있다. 네. 그렇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같이 내는 게 좋습니다. 같이 커나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기획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개별 악재가 터지면 네. 주가가 금방 밀리잖아요. 다른 종목들은 가도 개별 악재가 터지면 밀립니다. 하지만 플랫폼 업체들은 하나의 기획사만 거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개별 악재는 좀 더 강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두 개를 이런 장단점이 있다라는 걸 체크하시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두 개를 동시에 넣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생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양쪽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철수 매니저님은 엔터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AI 전문가는 오늘 양자 암호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정말 좋은 종목들 잘 꼽아주고 있는데 먼저 AI 전문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신의 한 수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전문가인 제가 뽑은 신의 한 수 종목은 KCS입니다. KCS는 SK텔레콤과 협력하여 양자암호 원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원칩은 양자난수 캔성기와 암호통신 반도체로 결합한 제품으로 빵 공공금융 분야의 보안 강화에 활용될 예정인데요. KCS는 양자보안 기술과 전자정보 금융보안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으로 최근 SKT 유영상 대표가 아이온큐 회장과 회동하는 등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높아져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KCS의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만원입니다. 네, AI 매니저 전문가의 신의 한 수 종목 바로 KCS였습니다. 양자 보안 안에서도 이 인프라 관련된 기업인데요. 내일장 시초가에 매수를 해보도록 하고요. 목표가 13,000원, 손절 가격 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SKT와의 내일 또 일정에 있어서 가장 최대 수혜주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종목 가장 좀 꼽아볼 수 있는 종목 잘 골랐을까요? 네, 일단 뭐 내일 아이온큐의 일정이 SK텔레콤이 있잖아요. 네. 근데 SK텔레콤과 이게 양자암호 원칩이라는 걸 개발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정과는 가장 적합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사실 최근에 이제 올랐던 이유들을 사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이 종목의 장점은 일단 내일 일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추세가 우상향에 이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편인데 AI의 어떤 목표가 설정을 봤더니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거를 약간 수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지난번에 이제 유니언 머티리얼을 추천했을 때는 너무 좀 높게 잡아가지고 네. 터치를 못하고 내려왔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고점 대비 살짝 아래로 잡는 게 우리가 거래를 체결할 때 굉장히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거래일 때 최고가가 이게 13,000원이 좀 넘어갔었는데 그 바로 아래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13,000원 정도라면 충분히 한 번쯤은 터치를 하고 내려올 수 있는 정도의 가격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절한 일단 목표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한번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은 종목이니까요. 그리고 실적이 이 양자 컴퓨터 내에서도 사실 괜찮은 편이에요. 흑자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면에서는 펀더멘탈이 좀 튼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시했던 목표 주가 너무나도 좋다 이야기 주셨습니다. 함께 챙겨보시고요. 그럼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은 엔터에서 어떤 종목 꼽아주셨을까요?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바로 디어유입니다. 조금 전에 플랫폼 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 디어유 같은 경우는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신생 IP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수월하게 땡겨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 두 회사의 어떤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장점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장점은요, 텐센트와의 협업 기대감입니다. 지금 텐센트 엔터테인먼트라고 중국의 가장 큰 엔터테인먼트가 있는데 이 회사와 지금 상반기 때 이제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매출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중국 시장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한알령이 해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알령까지 해제가 된다고 하면 텐센트와의 더 시너지는 더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피지 결제를 도입하는 부분인데 이 회사의 지금 판관비 중에 45% 정도가 들어가는 게 이제 결제 수수료입니다. 특히나 이제 앱 쪽에서 많이 나가고 있는 건데 요거를 이제 피지사가 이제 붙거든요. 2분기부터 붙게 되면은 결제 이 판관비에 들어갔던 이 수수료가 10% 정도 다운이 돼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줄기 때문에 이익 구조가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피지 결제를 이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피지사를 통해서 결제가 가능하다는 게 상당한 수익 구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실적 고성장입니다. 일단 올해도 실적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실적 성장세를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지금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유가
6거래일 정도 계속적으로 순매수가 강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도 다시 재차 2거래일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바닥 만들고 올라가는 초입이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앞으로의 주가 추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터조 안에서도 박철수 매니저 디어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평가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니까 가격 전략 더 궁금한데요. 바로 차트 보시면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사실 이번 달 고점은 45,000원 좀 아래인데 사실 저는 이거 최고가 그 이상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2월 달 2분기부터의 실적 성장도 기대가 되기 때문인데 일단은 저 1차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요. 전저점보다 살짝 아래로 잡아드렸습니다. 34,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어유도 내일장 시초가에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34,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죠. 네, 이렇게 박철순 매니저의 종목 디어유 그리고 AI 전문가는 KCS에 도전을 합니다. 이 두 종목 어떤 수익률 보여줄까요?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8시 기점으로 애프터마켓 마무리가 됐는데요. 바로 시황센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거래소 시황센터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은 종목들 10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마감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관세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금 엄습하면서 오늘은 파란불 마감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이 안에서도 관세 이슈 안에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섹터, 그리고 국내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투심이 몰렸는데요. 정치권에서 비대면 원격진로 서비스 합법화를 추진하면서 의료 AI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중기특위가 제안한 7대 정책 과제 안에 AI 홈다터 합법화가 포함됐는데요. 수혜 기대감에 3빌리언은 장초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이내 애프터마켓에서 차익 실현 움직이 나오면서 쭉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유비케어는 상승폭 유지했고요. 13.31% 상승했습니다. 또 셀버스 AI는 조금은 상승폭을 줄여갔지만 5.6% 오름세로 마무리했습니다. G2파워는 5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오늘도 급등을 보였습니다. AI 기반의 액침 냉각형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개발해서 이번 달 안에 시안을 완성한다고 밝혔는데요. 6월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사실상 폭발하지 않는 2차 전지의 대량 양산이 가능해집니다. 이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기술을 보유한 점이 부각되면서 투심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H20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죠. 이에 오늘 반도체 투톱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3% 가까운 내림세로 마감이 확인됩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체크해 보시죠. 네,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마감까지 상한가 유지했습니다. 16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전년보다 성장한 이 견조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요. 5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였고 외국인은 4거래일 동안 왕성한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중 주가가 튀어 올랐던 중앙첨단 소재는 오늘 2시를 기점으로 하락을 전환했습니다. 1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는데요. 급등 후에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3%가량 밀리며 마무리했네요. 네, 그리고 LNG 기대감 받아가는 삼성중공업은 빨간불,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제 대한항공과 MOU를 체결했다는 호재가 들려왔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약세 마감했습니다. 하나오션까지 파란불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수주 호재로 상승률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한데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움직임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마감된 종목들 흐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도 이 안에서 특징주를 체크해 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키다리 스튜디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정규장에서는 4% 하락세로 맞췄는데 애프터마켓 10%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좀 장 마감 이후에 이슈가 있긴 했어요. 18일에 이재명 대표 대구를 찾아서 웹툰 관련된 간담회를 갖는다라고 하는데 이 소식에 갑자기 급등한 걸까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웹툰 관련된 회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일단 웹툰 관련된 회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기도 하고 상대적으로는 실적이 웹툰 종목 내에서는
그나마 괜찮은 편, 중상위권에 속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대선 주자들의 어떤 일정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건 지금 이미 급등이 나온 이후에 지금 상벌회 정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내일장에 아마 애프터마켓에서 올랐다고 해서 지금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웹툰도 그렇고 아까 한알령 해제 수혜주고 관세 무풍지되고 다 똑같은데 네. 이 안에서 오히려 미디어 컨텐츠 쪽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웹툰 같은 이런 컨텐츠 쪽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실적이 훨씬 더 잘 나오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훨씬 더 리스크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둘 다 빠지고 있지만 바닥권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지금 가장 실적 베이스가 좋은 기업 스튜디오 드래곤을 오히려 교체 매매를 하는 쪽으로 아니면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역시나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다리오 스튜디오 말고 오히려 스튜디오 드래곤 보자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한번 체크해 볼게요. 3빌리언인데요. 오늘 AI 홈닥터 등 굉장히 좋은 이슈 있었는데 홀로 하락을 했습니다. 왜 혼자 주목을 못 받았을까요? 네, 일단 이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관세 유예 이슈 때문에 사실 이미 좀 올랐어요. 이미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술적 구간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중에 유전자 치료제 검사제 관련된 종목들 중에 좀 덜 오른 종목들로 교체 매매를 좀 고려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종목 좀 눌림이 나온 이후에 바닥 만들고 반등 나올 때 그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지만 매매 타이밍을 조금만 미루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좀 중장기적인 흐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빌리언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요.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더 많은 인사이트 어디로 가면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준비된 종목들이 많았었는데 설명을 많이 못 드렸습니다. 추가된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장 전부터 장 마감까지 네이버 밴드에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 검색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보이니까요.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철순 매니저님 오늘 엔터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이슈들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사이트 네이버 밴드 가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내일도 더 많은 이슈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